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다시 돌아온 친박 대 비박 구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얘기죠. 이 홍준표 전 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에 반쪽 전당대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오늘 보이콧을 풀고 후보 등록했다고 합니다. 출마하는 오세훈 전 시장의 변은요. 자신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개혁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특정 이념만 추종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보자면 개혁보수인 거고 개파로 보자면 이제 비박 후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셈이죠. 네, 출마를 최종 결정한 나름 과정에서 나름 계산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 분포를 보면은 대구 경북에 거의 30%가 몰려 있다고 그러고요. 영남 전체를 따지면 이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나머지의 상당수가 이제 수도권이고 일부 충청권에 이제 주요 조직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 보수 깃발로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그 적임자가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논리로 영남의 어떤 개혁적 성향을 가진 당원들을 설득을 하면서 불출마하기로 한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지지자들 여기를 포섭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봤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후보가 몇이에요? 3명인데요. 오세훈 전 시장의 황교안 전 총리, 김진태 의원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심재철, 정우택, 안상수 의원 등은 오늘 오전에 이제 후보 등록 포기 의사를 밝혔고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좀 고민이 길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안 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3명 구도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누가 또 사퇴하나요? 이 김진태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 등과 함께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에 회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예. 이 당 윤리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이 중한 순서대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일단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어서 이 건을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출마 무산 결정까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주 강하게 이거 잘못됐다, 사과한다, 그리고 윤리위 회부한다 이러더니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말하면 윤리위에서 해봐야 경고 정도다 이건가요?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셀프 지금 이 회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진태 의원 출마 자격이 계속 있다면 황교안 전 총리 표를 잠식하는 거 아니에요? 친박이니까? 그렇죠.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봐야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이런 걸 전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친박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확산되기도 했죠. 예. 이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에서도 의자, 책상, 수임번호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정점이 되는 거는 구태다 이런 비판들이 또 일제히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요. 여기다 또 5.18 폄하 발언 논란 이런 것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이 과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는 맥락이 또 더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면은 오세훈 전 시장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점들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오세훈 전 시장의 약점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로 과거 무상급식 투표에 서울시장직을 연동하는 바람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을 허용했다 이런 비판이 이제 내부에 있는 게 또 사실인 거고요. 네. 둘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에 참여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입장 표명이 분명히 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점들은 지금 전당대회 보이콧을 다른 후보들하고 함께 했다가 다시 복귀했다 이것과 맞물려서 좀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외의 평가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여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참 복잡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또 고개 드는 세금 폭탄론입니다. 어째서요? 오늘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아,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보유세 폭탄 이런 내용의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 건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오늘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지난해 대비 9.42%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상승률이 6%를 조금 넘었기 때문에 거의 3.4%포인트 올라서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렇죠.
이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된 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토지만 특별히 따로 판단했다 이건가요? 그렇죠. 이 제곱미터당 추정 시세 한 2천만 원 이상의 땅을 고가 토지로 간주하고 여기에 현실화를 이제 추진했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제 땅들은 전체 표준지 한 0.4% 수준인 것이고요. 이 경우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한 20%가 좀 넘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장 시세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이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인데 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원래 이제 9,130만 원 정도였는데 1억 8,300만 원까지 뛰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7.29% 정도로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수준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땅에는 이번에 더 많이 올렸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간 경우는 세금도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죠. 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이제 전년도에 50% 상한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고가 토지의 경우에는 이걸 꽉 채울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경우에는 보유세 지난해 8,139만 원에서 올해 1억 2,209만 원까지 오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고가 토지는 대개 이제 법인 소유인 것인데 반면 표준지의 99.6%에 달하는 다른 땅들 이제 공시지가 인상폭이 작은 개인 소유의 대부분 토지들은 보유세 부담이 거의 늘지 않는다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네. 또 공시지가 인상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미미한 수준이 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일부 언론의 보유세 폭탄론은 일부 사례에서 가능한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땅 갖고 있는 일부 법인이나 아주 큰 부자들 그분들의 세부담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이런 대형 건물이나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훨씬 공시지가 반영 비율이 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해야 할 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